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짱구. 환한 햇빛이 비추는 가운데 그런 짱구를 누군가 깨우는데요. 짱구야, 짱구야. 왜요? 벌써 유치원 갈 시간이에요? 아직 잠이 덜 깼구먼. 여기는 떡잎 마을이 아니대. 여는 양양이란다. 네 아빠 출장 오는데 따라왔자네. 네, 그렇게 아빠의 출장에 따라 양양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짱구.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 생활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첫 활동은 곤충 채집. 할아버지에게 아빠의 곤충채를 받으며 곤충 채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그렇게 도와달라는 소리에 가보니 어떤 뽀글머리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이 길로 쭉 가면 조그만 할머니가 하는 주유소가 하나 있대. 다행이다. 길을 헤매느라 기름이 거의 떨어졌거든요. 야, 덕분에 살았어요. 라며 주유소의 행방을 알자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짱구는 뽀글이형으로 놓쳤던 곤충 채집을 시작해보는데요. 자, 그렇게 꽃들 옆에 있는 나비들을 잡고 보니 아, 가만.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실은 말이다, 짱구야. 이 마을에 곤충 사랑쟁이 아가씨가 있는 기라. 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난 철새미인이라고 생각한대. 곤충을 잔뜩 잡아서 보여주면 좋아할 거구먼. 라며 특급 소식을 알려주는 할아버지. 미녀 전문가인 짱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빠르게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혹시 누나가 곤충 사랑쟁이 누나예요? 안녕. 아, 네가 혹시 돌싱어르시네. 저는 신짱구 5살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의 아빠고 우리 아빠는 제 아빠예요. 누나를 만나니 갑자기 말장난을 하는 짱구. 이 누나의 이름은 청나로. 순박한 시골 누나인 줄 알고 짱구는 찾아왔지만 저기 그건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말이야. 그거 혹시 호랑나비 아니야? 얼른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와서 보여줘. 곤충만 보면 흥분하는 곤충 오타쿠 누나였는데요. 그래서 방금 짱구가 잡아온 호랑나비를 보고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캐릭터가 너무 달라져서 무서워. 어머나, 미안해. 내가 또 사고 쳤네. 곤충에 관한 일이라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거든. 그건 그렇고 짱구야. 이 호랑나비를 내 도감에 실어도 될까? 그렇게 청라 누나의 도감 만들기를 도와주게 돼버린 짱구. 도감에는 곤충뿐만 아닌 물고기, 산나물, 광석까지 신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폭풍처럼 휙휙 바뀌는 청라 누나까지 만나니 시간은 어느덧 저녁. 집에 가니 아빠가 TV에 나온다고 하죠. 오늘은 떡잎 상사에 재직 중인 신영만 씨를 모셨습니다. 나왔다! TV에 나왔어! 저는 신영만이고 35세입니다. 나이는 왜 말하는겨? 꼭 사주에 기자회견하는 것 같대. 긴장이 잔뜩 서린 모습에 가족들의 훈수들이 날라오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인터뷰에 결국 긴장이 풀리게 돼버리고 그 일환 중 하나로 우리나라 각지에 묻혀있는 그 지방 특유의 소울푸드를 살린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쌀떡이나 명품 토종닭 등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장기 출장을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민가도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놀러 오시기 편하고 주택 수당도 상상 이상으로. 결국 급발진을 해버리는 짱구 아빠였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흥분한 신영만을 뒤로하고 양양에서의 첫날이 지나가게 된 짱구였죠. 자, 그렇게 다음날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며 이번엔 낚시를 하고 나니 할아버지가 어제 본 뽀글머리 청년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니 멀리서 보이는 차량 한 대? 아, 뽀글뽀글 형. 또 만났네. 오늘은 낚시해? 그 낚싯대도 엄청 멋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뽀글이요. 짱구의 말장난에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 형의 이름은 고하늘로 이곳에서 카레 가게를 차린다고 하며 아마 데이트하기에 딱 맞는 가게가 될 거야. 라며 운을 띄워주니 짱구에겐 호감도 상승. 그렇게 진해진 뽀글 아니 하늘령을 뒤로하고 짱구는 마을을 탐방하며 청라 누나의 도감 만들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다 짱구의 길을 막아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스톱! 여기는 못 지나가 제트. 스톱! 여기는 못 지나가 제트. 스톱! 여기는 못 지나가 제트. 자, 이들의 이름은 프린스, 챔프, 에이스로 이 마을에 사는 꼬맹이들이었는데요. 똑똑히 알려주마. 낚시의 달인 프린스가 바로 나다. 똑똑히 알려주마. 산나물 캐기의 달인 챔프가 바로 나다. 똑똑히 알려주마. 곤충 채집의 달인 에이스가 바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달인들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걸 가져와주면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 그렇게 꼬맹이들의 미션을 받게 된 짱구. 열심히 마을을 돌며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짱구를 찾으러 온 아빠에게 잡혀 집에 가게 되었죠. 그 후에는 할아버지가 마을의 어떤 전설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오, 짱구야. 너 혹시 인연의 돌이라고 아니? 인형의 돌? 인형이 아니라 인연의 돌이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신기한 돌이지. 어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듯 전설을 전하고 가는 할아버지? 그러고 다음날 흰둥이가 검둥이가 되어 나타나고는 이 인연의 돌을 짱구에게 내미는데요. 그러고는 짱구를 잡아 어디론가 이끄니 영문도 모르는 짱구는 일단 흰둥이를 따라가 보기로 하죠. 흰둥아, 함부로 올라타면 안 돼. 뭐 어쩔 수 없지. 오, 흰둥아, 바람 참 시원하다. 다 그렇게 도착한 어떤 마을. 앞에 아저씨에게 물으니 여기는 탄광마을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신기한 마을을 한번 살펴볼 겸 안으로 들어가 보는 짱구. 그런데 들어가니 흰둥이가 누군가를 반기는데 흰둥아 고마워. 정말 데려와줬구나. 어머나 새까매졌네. 조심해서 걸어다녀야 해. 여긴 탄광마을이니까. 환하게 반겨주는 이 친구의 이름은 탄이로 흰둥이에게 부탁해 짱구를 탄광마을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있잖아. 짱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나한테 부탁? 네가 이 마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니 갑자기요? 저희 처음 봤는데요. 첫 만남부터 빠꾸 없이 달려드는 타니의 반응에 놀랐지만 타니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엔 이유가 있었는데 미니멀리님, 새로운 공장이 준비됐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음 계획을 실행하도록. 네, 미니멀리님. 이제 그것만 손에 넣으면 한물간 이 마을에
아름다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바로 누군가가 탄광말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기에 그런 것. 하지만 오자마자 무작정 도와달라는 타니의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짱구. 슬쩍 도망을 쳐보려고 하지만 짱구야, 잠깐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탄광마을을 안내해줄게. 라며 쓱 가고 가버리는 타니와 그 뒤를 신둥이가 바짝 쫓아가니 결국 도와주게 된 짱구였죠. 자, 그렇게 가게 된 첫 번째 장소는 뜨락이라고 하는 한 식당. 어서 오세요. 어머나, 타니 왔구나. 근데 오늘은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야? 담기 아줌마도 참 제 소중한 손님이에요. 이곳은 이름은 담기 아줌마가 담기란다. 운영하는 식당으로 만나서 반가워, 탄광마을의 짱구야? 대표 식당이라고 하는데 어째 지금은 파리만 날리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텅 비었는데. 그건 아직 다들 탄광 안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래. 아마 좀 있으면 올 거야. 그 모습에 타니가 열심히 실드를 쳐보지만 괜찮아. 정작 주인인 여긴 담기 아줌마는 분위기가 쿨하게 돌려받은 반응하며 가게인데 이 마을에 대한 무슨 한 기록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이 마을에선 말이야, 하얀 개를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한단다. 버려버려 가문의 상징이거든. 버럭버럭 가문? 버려버려 가문이야. 이 마을을 만든 굉장한 명문가지. 오. 아, 그건 그렇고 타니야. 혹시 줄리 만났니? 아까부터 널 찾는 것 같던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타니가 줄리라는 사람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누구냐는 물음에 이 마을 최고 미인이라고 알려주니 다니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가자.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짱구. 그렇게 타니를 따라 줄리 누나를 만나러 가게 되죠. 하지만 가는 길 짱구는 그만 어떤 아저씨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러면서 통행료 아니 미션을 해내면 지나가게 해주겠다는 아저씨. 결국 처음 보는 아저씨의 음식 취향을 맞춰야 하는 짱구였는데 음식이라는 말에 담기 아줌마에게 SOS를 청하니 하나 완성. 그렇게 완성된 음식을 가져다 드리니 미션은 성공. 드디어 줄리 누나를 보게 되었죠. 짱구야, 만나서 반가워. 난 이 마을에서 천재 발명가로 활약하고 있어. 또 자기 입으로 말하네.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사실이니까. 내 예술적이고도 독창적인 발명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멋지지 않니? 저도 그 대단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랑 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이쁜 누나의 등장에 짱구의 흑원도는 맥스. 그렇게 이번엔 줄리 누나를 도와주게 된 짱구였는데요. 그렇게 마을을 돌며 발명 재료를 찾게 된 짱구. 재료를 다 찾은 후에는 모아서 줄리에게 가져다 주니 가져온 재료들을 가지고 발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짱구야, 거기 유레카 메타에 모아온 재료를 던져 넣어줘. 유령 카메라? 아니, 유레카 메타. 필요한 재료를 넣으면 발명품을 뚝딱 만들어주는 귀여운 아이지. 호이! 야! 좋았어. 짜란! 짜잔! 또다시 대발명! 이건 평범한 TV가 아니야. 가로등도 되는 길거리 TV야. 라는 요상한 물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물건을 마을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는 짱구. 그렇게 설치를 한 TV에선 뭔가 어떤 마크가 뜨지만 일단 넘어가며 그렇게 줄리의 미션까지 완료. 짱구는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어라? 짱구야, 밥 다 됐어. 그렇게 돌아가니 어째 집에서 눈을 뜨게 된 짱구였는데 오늘 탄광마을에 다녀온 것을 가족들에게 말해보지만 믿어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탄광마을은 꿈의 세계인 건가? 하며 억울해하는 짱구였죠.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마을에 나가보니 엄마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채소를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짱구 어머니 소질이 있으시네요. 네? 정말요? 세상에. 그럼 이참에 계속 농사를 지어 볼까요? 응원할게요. 직판장 일도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네, 그럴게요.
미담이 빠져 농사 집현장을 도와주게 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을에서 이제 채소들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후 마을을 돌며 길을 막던 친구들에게 물건도 가져다 주니 좋았어, 짱구야. 약속한 대로 들어가도 돼. 그리고 내 암호는 안구버야.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내 암호는 레인이야.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내 암호는 저야. 잊으면 안 돼. 어떤 비밀 암호를 받게 되고 그걸 마을 끝자락에 있던 꼬마에게 말을 걸어 암호를 알려주니 짱구야, 정답이야. 완전 정답이라고. 그래, 우리는 바로 이 마을의 방범대 안구버 레인저 제트야. 내 이름은 챔프. 산나물 캐기 챔피언이 바로 나야. 내 이름은 프린스. 내가 못 잡는 물고기는 없어. 내 이름은 에이스. 곤충 채집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내 이름은 큐티 릴리. 들판의 핑크컵처럼 청순하지. 넷이 합쳐서 한국어 레인저 제트! 그렇게 이 마을 방범대 친구들을 사귀게 된 짱구였죠. 그들과 대화를 하다 안구버 방범대가 오랜 전통이 있는 방범대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짱구야, 이것 봐. 지난번 리더가 즐겨 타던 타이푼호야. 완전 멋있지? 당시 최신 기술인 7단 변속기를 탑재한 엄청 빠른 머신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산 꼭대기까지 3분 만에 달린 기록은 아직도 안 깨졌어. 그런 대단한 기록을 누가 세운 거야? 혹시 나 불렀니? 누나! 안구버 레인저 제트의 초대 리더인 엄청 빠른 검은 호랑나비가 바로 나야. 그렇게 청라 누나에 대한 새로운 것도 알게 되며 하루가 지나게 되었죠. 자, 그 다음날 짱구는 탄간마을에 다시 방문하며 이번엔 담기 아줌마를 위해 식당에 손님들을 모을 발명품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발명을 위해 재료 찾기 시간을 갖게 되고 첫 번째 재료를 찾기 위해선 상점에 가야 한다고 하는 타니. 우렁 아저씨, 안녕하세요. 야, 다니야. 오늘은 어쩐 일이야?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짱구야, 인사해. 줄리 누나의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이 아니라 오른팔. 난 우렁이야. 이 잡화점의 주인이지. 졸리 씨는 특이한 걸 많이 만드니까 옆에서 돕는 것도 꽤 힘들지. 이 가게엔 특이한 게 많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렴. 자, 그렇게 우렁에게 이번 발명품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며 다시 한번 마을에서 보물찾기 아니 재료를 찾아 돌아다니고 그렇게 다 구해 줄리 누나에게 가져다 주니 짜잔! 호갱 멍멍이! 이번에도 요상한 물건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걸 이제 담기 아줌마에게 가져다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에 빠르게 가져다 놓는 짱구. 하지만 이런 걸로 사람들이 올 리가. 아니, 이게 정말 되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줄리 누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데요. 그 후 재료 수집으로 땀을 흘린 짱구를 본 담기 아줌마가 목욕탕에 가보라고 알려줘 목욕탕에 가보게 되는 짱구. 어서 오소. 아이고, 귀여운 손님이 왔대. 뭐 그 정도까지는. 고놈 참 씩씩하군. 어때? 우리 탕에 몸 좀 담갔다가 갈래? 그렇게 도착하니 넉살스럽게 짱구를 받아주는데 이 주인 할머니의 이름은 수파로 한강마을에서 오랫동안 목욕탕을 이끌어왔다고 하는데요. 오, 꼬마 손님이 오다니 별일이네. 수파.
슈퍼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어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이름은 고집으로 이 마을의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였죠. 그렇게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자고 불러줘 짱구도 욕탕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목욕탕은 물이 참 좋지. 탄광파느라 지친 몸이 다시 살아난다니까. 근데 요즘에 물이 미지근하지 않나요? 그렇지. 수파도 이제 늙어서 물 끓이는 것도 많이 힘들 거야. 땀딴탄도 점점 바닥나고 있고 말이지. 하긴 할머니 혼자 하시긴 힘들죠. 후계자로 생각했던 손자도 훌쩍 떠나버렸으니까 편하게 물을 끓일 수 있으면 참말로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러다 슈퍼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줄리에게가 부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다시 발명을 위한 재료 찾기가 시작되었죠. 마을을 뺑뺑이 돌며 재료를 열심히 찾아 줄리에게 가져다 주니 그렇게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짜잔! 또다시 대발명! 온수사자! 자, 그렇게 만들어진 온수사자. 이번 발명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렇게 슈퍼할머니에게 발명품을 가져가 보는 짱구. 자, 그렇게 목욕탕에 설치된 온수사자. 그 후 물은 더욱 따뜻해져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고 그렇게 또 한 건 하게 된 짱구였죠. 그 후에는 타니가 짱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오, 마을이 엄청 작아 보여. 그렇지. 엄청 멋진 곳이지. 식당의 담기 아줌마도, 목욕탕의 수파 할머니도, 광부 아저씨들도 항상 다정하게 웃어주시는 따뜻한 사람들이야. 잡화점의 우렁 아저씨는 말이야, 맨날 달콤한 별사탕을 한 움큼씩 주셔. 모두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 그게 아니라 이 마을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냄새야. 나는 이 마을을 지키고 싶어. 그렇게 알게 된 타니의 진심. 그렇게 짱구에게 이 마을을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타니의 진심 어린 마음에 반응하듯 답을 들려주니 마을을 지킨다고? 오, 그럼 떡잎 마을 방범대가 나서야겠군. 방범대? 그래. 나랑 철수랑 유리랑 훈이랑 맹구 이렇게 5명이 힘을 합쳐서 떡잎 마을을 지키고 있거든. 우와, 굉장하다. 탄광마을에도 와주면 좋을 텐데. 어째 정말 마을을 지켜줘야 하게 될 것 같은 짱구였죠. 자, 그렇게 타니와 대화도 하다 보니 이제 집에 올 시간. 그렇게 다시 양양으로 돌아오게 된 짱구였는데요. 그러고 보니 뽀글뽀글의 카레 가게가 오픈한 것 같아. 어머? 그래요? 버스 정류장에서 가게 깃발을 봤어. 집에 오니 뽀글령의 카레집이 오픈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다 같이 카레를 먹으러 가기로 하는데요. 뽀글뽀글 형. 어라, 짱구 왔구나. 다시 보게 돼서 기쁘다. 이런 시골의 푸드트럭이라니 이런 건 드물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저는 이 푸드트럭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데서 현지 카레를 만든다고요? 오호, 그렇군요. 네, 여기에선 명품 토종닭 카레에 도전하고 있어요. 와,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편안히 말씀 나누고 계세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늘의 푸드트럭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날 또 다시 찾아온 탄강마을. 그런데 어째 마을에 도착하니 흰두기가 갑자기 짱구를 어딘가로 이끄는데요. 강아지? 아니, 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무슨 생각을...
아저씨는 누구예요? 마술 연습해요? 입에서 카드도 꺼낼 수 있어요? 누구 말이니, 소년아?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이상한 망토를 두른 마술사가 예쁜 누나 몸을 두 동강 내거나 상자 안에 있는 누나를 칼로 찌르거나. 아저씨도 죄가 많네요. 소년아, 난 마술사가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쓸한 곳에서 이상한 망토까지 입고선. 이상한 망토? 그렇게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된 짱구. 이 아저씨의 이름은 미니멀리로 큰 일을 하기 전에 잠시 산책을 하러 나온 거라고 말해주는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과거에 나약했던 때와는 다르다고 짱구에게 알려주고는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아저씨가 사라진 후 짱구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탄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거를 보게 되고 수리를 위해 줄리를 데리러 간 짱구.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7단 변속기라는 부품이 필요했는데요. 근데 이 7단 변속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번뜩 생각이 든 짱구는 바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마을로 돌아가 청라 누나에게 7단 변속기를 받아내고 다시 줄리에게 가져다 주니 자, 이제 됐다. 오래 기다리셨죠? 엘리베이터 다 고쳤어요. 오, 이거 움직인다. 역시 줄리비야, 대단하다니까. 좋았어, 다들 일하러 가지. 자, 그렇게 엘리베이터 수리는 완료. 모두가 활기차 일하러 가려고 하는 그때 탄광마을 여러분, 안녕들 하신가? 갑자기 TV에서 미니멀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의 정체는 탄강마을 최고 책임자인 버려버려 가는 사람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중요 요소인 땀딴턴이 줄어들어 좋지 않은 상황인 탄강마을에 특별한 정책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름하여 낭비 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 오늘부터 마을의 낭비란 낭비는 철저하게 없앨 것이다. 바로 낭비 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며 당황스러워했는데 짱구도 뭔가 불길함을 느낀 듯 타니에게 물어보지만 타니야, 네가 말했던 마을이 무너질 것 같은 냄새란 게 이거야? 모르겠어. 근데 안 좋은 일이 시작될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고친 것에 도움을 주게 되어 탄강에 내려가 볼 수 있게 된 짱구였는데요. 내려가 아래를 살펴보는 중 뭔가 낯익은 인상의 뒷모습을 발견해 말을 걸어보게 되는데요. 어? 어린애잖아. 넌 처음 보는데? 내 이름은 신짱구, 5살이야. 난 유태야. 근데 내가 지금 좀 바빠. 어째 훈이를 닮은 것 같은 이 친구 바쁘다고 도망치기에 뒤를 따라가 보는데요. 난 광차 레이서가 되고 싶어서 이 광차 레이스장에서 수련 중이거든. 감자 레이디? 감자처럼 생긴 누나가 되고 싶다니 취향이 엄청 수수하구나. 광차 레이서거든. 뭐야, 너 설마 광차 레이스가 뭔지 모르는 거야? 특이한 녀석이구나. 긍지 높은 광차 레이서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 마을에서 제일 핫한 모터 스포츠야. 라는 유태 얘기를 들으니 짱구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 가득. 하지만 어린애들은 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에 줄리를 찾아가 광차에 탈 수 있게 부탁을 해보는 짱구. 이번에도 다시 시작된 제로 찾기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후다닥 찾아 줄리에게 가져다 주니 좋았어. 가라. 짜잔. 또다시 대발명. 어른이 되고 싶 의자. 뭔가 신박한 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걸 광차에 설치하면 짱구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태에게 가져가 보기로 하죠. 나름 괜찮은 설계에 광차의 상용 승인 완료. 그렇게 되니 시작된 갑분 레이스? 유태와의 경주가 시작되죠.
레이스의 승패는 레일을 달리며 포인트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간단한 방식이었고, 그렇게 밑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내죠. 자, 그렇게 광차 레이스까지 하게 되니 또 탄강마을에서의 하루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오늘은 흰둥이와 함께 마을을 돌던 중 청란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난 누나, 뭐 찾는 거 있어요? 아, 짱구야. 혹시 이 책 본 적 있어? 누가 벤치에 두고 갔나 봐. 응? 흰둥아, 알겠어? 그렇게 책에 남겨진 향기로 주인을 찾으려는 흰둥이. 자, 그렇게 흰둥이를 따라 쫓아가니 도착한 것은 흰둥아, 짱구가 데리러 왔어. 어라? 그 책은... 누가 잃어버린 걸 정난 누나가 발견했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 맞아. 내 책이야. 흰둥아, 어떻게 알았어? 아, 청라 씨. 내가 깜빡했지 뭐예요. 이 책을 청라 씨한테 보여주려고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왔나 봐요. 어머, 뭐지 이 올라오는 핑크빛 분위기? 하늘과 청라 사이에 뭔가 교류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유성우가 잘 보이는 데라고 운을 띄워주는 뽀글이 형. 괜찮으면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보지 않을래요? 정난 누나, 얼굴에서 불났어요. 저라도 괜찮다면. 다행이다. 짱구야, 너도 같이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껴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렇게 며칠 뒤 유성우를 보러 가기로 약속하게 되고, 일이 끝난 짱구는 탄강마을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마을에 도착하니 이번엔 담기 아줌마에게 탄강마을의 명물이 될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짱구. 그렇게 탄강마을의 명물이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마을 탐방을 시작하며 주변을 살펴보는 짱구였는데, 그러다 가게 된 큰 막루, 거기에 타워를 보니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그렇게 담기 아줌마에게 가니 마음에 든다며 재료 수집을 부탁하는데요. 그 말에 얼른 마을로 돌아가 재료를 구하러 가는 짱구. 그렇게 채소 아저씨에게 달려가 식재료를 사보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명품 토속닭이 다 팔렸다고 하는데, 그걸 사간 사람은 뽀글, 아니 하늘령이라는 말에 바로 찾아가 보는 짱구였지만, 저녁 시간으로 자신을 찾으러 온 할아버지에 의해 잡혀버리고 결국 밤이 되어서야 하늘령을 찾아갈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닭을 받아낸 후 바로 담기 아줌마를 찾아가 재료를 건네주니 핫. 하나 완성. 그렇게 탄생한 탄강마을 명물 요리. 이렇게 또 한 건 하게 된 짱구였고, 점점 탄강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곳이 익숙해진 짱구였죠. 자, 그렇게 탄강마을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오늘은 하늘령과 청라 누나와 함께 유성우를 보기로 간 날이었는데요. 오래 기다렸죠? 그럼 가볼까요? 호이, 네. 예뻐라. 별들이 꼭 보석 같아. 오, 별똥별이다. 사실 별똥별은 별이 아니야. 이 유성우는 혜성이 흩뿌린 먼지가 지구에 떨어질 때 불타서 빛나는 거래. 여기는 공기가 깨끗해서 무척 잘 보이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 같아요. 전 당분간 여기서 지구 카레를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멋있어요. 청라 씨, 괜찮으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라도 괜찮다면. 정난 누나, 불타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풋풋한 분위기의 두 사람과 어쩌다 큐피트가 된 짱구까지, 그렇게 유성우 관람을 마치고,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이제는 자연스럽게 탄강마을에 가보게 되는 짱구. 하지만
어째 웬 이상한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있는 모습인데 말 광장도 가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였죠. 낭비 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으로 낭비 없는 아름다운 생활을. 낭비 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으로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어딜 가도 낭비제로 얘기뿐이야. 마을이 변해버릴 것 같아. 마음에 안 든대. 이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나?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고집 영감님, 사람들 좀 모아주실래요? 어쨌든 일단은 정보가 필요해요. 알았대. 다들 연구소로 모이라고 하면 되지. 고집 영감님, 고맙습니다. 연구소에서 기다릴게요. 일단 연구소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여 짱구도 연구실로 향해 보는데요. 녀석의 낭비 제로 계획인지 뭔지를 막을 방도가 없는 거야, 줄리비? 제 말이요. 이것도 낭비, 저것도 낭비라면서 밥을 더 먹는 것까지 낭비라니. 전 이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냐고요. 마을엔 이상한 방독면을 쓴 녀석들이 늘어나서 왠지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소름 끼친다. 그래. 녀석들의 낭비 타령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야. 여기에도 왔었어요. 땀땀탄을 너무 많이 쓴다고. 식당과 목욕탕에서도 일일이 큰 소리를 치는 모양이야. 줄리 씨, 평소처럼 짜잔 하고 발명해서 녀석들을 다 쫓아낼 수 없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불만들 가득. 그 와중에 광차 레이스장에서도 활개를 차고 있다고 하니 짱구야, 부탁할게. 너밖에 없어. 녀석들을 해치워줘. 아니 이 정도면 난 여러분 레이스장에서 짱구 5살인 기다리고 거 있을게. 잊어버린 거 아니신지. 어쨌든 우리의 짱구가 해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레이스장으로 향하게 된 짱구. 그렇게 부하들과의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시작된 레이스. 짱구는 빠르게 점수를 모으며 순식간에 적들을 물리쳐보는데 그렇게 짱구의 승리로 경주는 끝나고 그 후에는 타니가 나타나 담기 아줌마가 부른다며 짱구를 데려가는데 식당에 가보니 이번에 만든 닭고기 쌀떡 카레가 대박이 났다고 알려주는 담기 아줌마. 그러면서 명문가인 버려버려 가문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알려주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지금은 손이 부족한 상황. 그렇기에 짱구에게 배달을 요청하죠. 이번 배달 위치는 바로 탄강 레이스장.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뭔가 수상한 전신 쫄쫄이 수트에 부하들이 받아가니 이 수상쩍은 모습에 뒤를 쫓아가 보는 짱구와 탄이었고 그러다 이상한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조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들켜버리게 된 짱구와 탄이 빠르게 도망치며 연구소로와 줄리에게 향해보죠.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 연구 자료를 누가 훔쳐갔나 봐! 그걸 악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바리케이트를 치우지 말걸.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하필 이때 연구소에 도둑이 든 상태였는데요. 다들 훔쳐간 자료에 정신 팔려 낙담하는 이때 우리의 흰둥이가 조심스레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된 흰둥이 탐정단 범인을 찾으러 가기로 하죠. 자 그렇게 흰둥이의 안내를 받아 오게 된 곳은 어떤 한 엘리베이터. 흰둥아, 여기가 확실한 거지? 이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해요. 아무래도 프로텍트 키가 필요한 것 같아. 푸른 제트기? 프로텍트 키 말이야. 지난번에 다른 엘리베이터를 고치다가 프로텍트 키가 설치돼 있단 걸 알게 됐어.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 같은 거야. 짱구야, 준비됐어? 내가 말하는 대로 입력해줘. 호이! 그렇게 프로젝트 키를 입력하며 다 같이 위로 올라가 보는데요. 줄리, 누구를 찾는 거지? 마술사 아저씨. 오빠! 뭐? 미니멀리 아저씨가 줄리 언니의 오빠라고? 자 그렇게 나타나는 악당 아니 진실.
사실 줄리는 미니멀리의 동생으로 그의 아래에서 일했던 연구원이었는데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미니멀리의 방식을 결국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우수했던 연구원이었기에 줄리의 자료를 훔쳐간 미니멀리. 시치미 떼지 말고 내놔. 내가 왜 왔는지 알잖아. 알잖아요. 당연히 알고 말고, 줄리.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나한텐 그것을 다룰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며 짱구 일행들을 쫓아버리는데요. 그렇게 연구소로 돌아온 세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기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며 광차 레이스장에서 닭고기 쌀떡 카레를 대량 주문한 것을 발견. 그렇게 광차 레이스장에 와 살펴보게 되는데요. 좋았어. 이제 다 모였군. 여기 엘리베이터도 프로텍트 키가 필요한 것 같아. 짱구야, 준비됐어? 지난번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입력해. 호이! 여기에도 발견되는 프로텍트 키. 그렇게 맞는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니 오, 꼭 액션 가면 연구소 같고 엄청 멋있다. 오빠는 역시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몸에서 땀땀탄을 만들어내고 있어. 땀땀탄은 땅속 깊이 묻혀있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데 이 상자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빨아들여서 인공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이건 바로 예전 줄리가 연구했던 인공적으로 땀탄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 연구엔 치명적 단점이 있었죠. 계속 이렇게 뽑아내다 보면 점점 사람이 말라 미라처럼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던 짱구는 일단 쫄쫄이 아저씨를 슬쩍 만져보다 미니멀리에게 결국 들켜버리고 말죠. 오빠! 어? 쥐새끼의 정체가 내 동생이었어?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너와 나의 연구 성과야.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쓸데없는 노동과 이동, 음식은 물론이고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도 해방되지. 이제 탄광마을도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며 이상한 말을 하는 미니멀리? 그 말에 짱구가 재미없다며 무슨 재미로 사냐며 핀잔을 주는데요. 소년이야, 이렇게 한물간 낭비투성이인 마을이 뭐가 재밌단 거지? 왜냐면 담기 아줌마네 식당밥은 맛있고 수파 할머니네 목욕탕은 기분 좋고 우렁 아저씨네 가게는 이상해서 재밌고 광차 레이스도 엄청 멋있어요. 낭비가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민한다고요. 힘든 일도 있지만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라며 마을에서의 추억들을 꺼내며 미니멀리에게 전달하니 뭔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마을로 가니 바로 연설을 때려버리는 미니멀리. 탄광마을 여러분, 잘들 지냈나? 낭비 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건 오직 여러분이 협조해준 덕분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특별히 광차 레이스를 개최하려고 한다. 바로 미니멀리 컵이다. 나도 이번 기회에 모두가 사랑하는 레이스를 체험해볼까 한다.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을 타고 참가할 것이며 여러분은 최신 기술의 압도적인 레이스를 보게 될 것이다. 다들 분발해서 도전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 생각한 게 미니멀리컵? 그렇게 이 경주로 탄광마을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 미니멀리컵을 위해서는 5인 체제의 광차를 준비해야 했기에 일단 줄리는 보고 온 상황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반격을 준비해보기로 하는데 미니멀리컵이 개최되는 동안은 아마 경비가 허술할 거예요. 고집 영감님께서 일하는 곳에 굴착용 광차가 있죠? 그걸로 공장까지 팔 수 없을까요? 줄리비, 너는 옛날부터 잔머리 굴리는 데는 1등이었지. 자 이제 남은 건 광차 레이스에 출연할 5명의 인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인원 모집이 중요했죠. 그렇게 줄리와 대화를 하는 짱구를 멀리서 흰둥이가 바라보며 도움 줄 인원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짱구와 호흡이 맞는 5명 누구 올지 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사라진 흰둥이를 뒤로하고 줄리는 미니멀리에 대해 알려주게 되는데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오빠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오빠가 집 근처 공원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를 키웠거든. 날마다 공원에 가서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곤 했어. 왜 공원에서 키워요? 흰둥이처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 검은 강아지였거든. 우리 버려버려 집안은 옛날부터 하얀 개를 중시하는 가풍이 있어. 그때만 해도 검은 개를 키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지. 자 그렇게 밝혀진 악당의 사연. 전통의 고집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미니멀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번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 어찌됐든 일단 해결을 해야 하는 순간 그렇게 경기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일단 사람이 없어 마을 사람들과 레이스를 해보기로 하지만 다들 어렵다며 참여를 미루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하는 순간 짱구야! 짱구야! 오, 절수야! 오랜만이 다람쥐! 다들 같이 왔네? 벗은 먼 곳에서도 오는 법이지. 흰둥이가 작은 개체를 타고 왔어! 흰둥이가 떡잎 마을 방벙들을 불러와 준 것. 이미 사정은 흰둥이를 통해 들었다고 하니 그렇게 힘을 합쳐 탄광마을을 구하러 가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시작되는 미니멀리컵. 그러더니 거대한 동상과 함께 레이스장이 개설되죠. 가자! 떡잎마을 방범대! 파이어! 자 그렇게 경기를 시작하게 된 떡잎마을 방범대. 줄리에게 들은 약점으로 적을 공격하며 적들의 공격들도 요리조리 피하며 그렇게 계속되는 맹공격을 퍼부으며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짱구였는데요. 마술사 아저씨가 울고 있어요. 저 물탱크가 탄광에서 나오는 대량의 지하수를 빨아들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물탱크에 부딪혀 물이 새어나오게 되니 그렇게 미니멀리의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오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내 한미적이고 아름다운 공장이, 내 소중한 꿈이, 내 이상적인 마을이. 오빠, 정신 좀 차려. 여긴 이제 곧 물에 잠길 거야. 지금 대피해야 해. 매연이 없는 아름다운 마을, 힘든 중노동에서의 해방,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건만. 걱정 마.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대체 뭘 했지? 탄광과 공장이 다 물에 잠기겠지만 땀땀탄의 에너지로 그 호수물을 끓이면 거대한 온천이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지? 커다란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땀 흘리게 하는 거야. 그 땀으로 땀땀탄을 만들어서 또 물을 끓이는 거지.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게다가 낭비는 하나도 없어. 완전 합리적이라니까? 라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주니 뭔가 설득이 된 미니멀리. 자, 어찌됐든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 일단 두 사람도 빠르게 대피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물에 잠기게 된 탄광마을, 이제는 온천마을이 되어 새롭게 나아가게 될 예정이라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마을에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건가 했지만 걱정 말해. 목욕탕이라면 나한테 맡기거라. 수파, 이렇게 거대한 온천은 자네 혼자선 운영할 수 없대. 할머니, 저도 할게요. 온천 일, 저도 도울게요. 유태야, 너 다시 돌아온 거요? 고집, 자네도 들었나? 유태가, 우리 유태가 거의. 우리 밥줄도 다 끊길 테니까. 자네들 안 그런가? 오! 왠지 당분간 바빠질 것 같네. 그럼 난 이참에 기념품 가게로 바꿔볼까나? 다들 한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미니멀리는 이전 짱구가 한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실책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이때 다니야, 아까부터 몸이 좀 안 좋아 보여. 인연의 돌의 빛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내 것도 그래. 짱구야, 이 마을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정도까지는. 탄광마을은 꼭 좋은 마을이 될 거야. 흰둥아, 모두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전부 네가 말한 그대로였어. 친구란 건 정말 굉장해. 너희가 부러워. 찬이? 오빠, 왜 그래? 저리 비켜. 설마 그 애인가? 찬이야. 그리운 냄새. 찬이야, 혹시 날 기억해? 네, 사실 타니는 예전 미니멀리가 키웠던 검은 강아지였는데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소중했던 이 마을을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이었죠. 흰둥아, 울고 싶을 때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돼. 마지막까지 마을을 지키며 사라진 타니가 사라지자 인연의 돌의 힘도 점점 약해져 갔는데요. 짱구와 친구들도 탄광마을에서의 추억을 끝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배웅을 받으며 탄광마을을 떠나는 짱구. 친구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탄광마을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탄광마을의 흰둥이입니다. 사실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애니판이 아닌 닌텐도에서 나온 짱구 게임인데요. 스토리가 극장판 버전처럼 잘 구성되어 있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이렇게 슬쩍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 구성이 잘 짜여져 게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재밌게 즐기시기 좋으며
영상에 넣지 않았지만 서브 미션들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하시기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이때에 여름의 끝을 조금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 짱구팬으로서 더욱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 영상 추천드리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